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오른쪽 차선으로 밀리더니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핑그르르 돕니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수신호를 하던 남성 쪽으로 차량이 돌진해서 들어옵니다. 곧이어 속도를 멈추지 못한 SUV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이 남성을 지나칩니다. 모두 도로 표면에 생긴 얇은 빙판, 블랙아이스 때문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비나 눈으로 인한 습기가 아스팔트 표면에 투명하게 얼어붙어 생깁니다. 단지 도로가 젖은 것처럼 보이는 데다 도로 색깔과 동일해 운전자가 미리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영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도 블랙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덮인 도로에서 차량이 시속 100km로 달리다 제동을 할 경우 마른 도로에 비해 제동 거리가 5배나 깁니다. 이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구간이 나오면 무조건 속도를 줄이는 게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특히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 근처, 그늘진 곡선도로처럼 블랙아이스가 형성되기 쉬운 지역이 나오면 감속해야 합니다. 블랙아이스 위에서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유지해야 차체가 회전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블랙아이스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도로공사와 지자체 등 관리 주체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눈으로 확인해가지고는 조치를 하면 늦어버리고 취약 구간에 먼저 염화칼슘을 뿌리고 위험한 구간을 먼저 조치를 하고 상습 블랙아이스 구간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열선을 까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갈 때 도로에 얇게 얼음막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매연과 먼지가 뒤엉켜 어두운 빛을 띠고요. 도로 아스팔트와 색깔이 비슷해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주로 그늘진 도로나 다리, 터널 출입구 등에 생기는데요. 블랙아이스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의 6배 이상 미끄럽고요. 빙판길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 제어가 안 돼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늘진 도로를 주행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데요. 어느 곳이 얼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천천히 주행해야 하고요. 급출발과 급가속, 급제동하면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급조작은 피해야 합니다. 제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을 수시로 확인하고 차량이 미끄러질 땐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살짝 핸들을 돌려야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하는 스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대림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랜만에 겨울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은 네. 다행히 영상이라서 괜찮은데 네. 겨울에 겨울에 이렇게 비가 오면 빙판길 생길까 봐 운전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여름에 보통 이제 샌들 신지만은 겨울에 장화나 부츠 신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바퀴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타이어가 도로하고 맞닿을 때 이 마찰력 자체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타이어의 주 원료가 고무로 돼 있거든요. 예. 고무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말랑말랑해지면서 마찰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근데 겨울철 같은데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딱딱해지면서 바닥을 움켜쥘 수 있는 마찰력 자체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대로 된 타이어를 끼워야 자동차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계절은 단순하게 접촉사로 끝날 수가 있지만 겨울에는 빙판길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최근 5년간 보게 되면 결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명에 가까운 걸로 집계됐는데요. 네. 보통 눈길 사고 사망자보다도 4배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눈길 운전 당연히 그래서 조심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보면 아침에 비가 왔는데 또 새벽 같은 데는 빙판길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주의하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른바 블랙아이스 관련 사고가 많다는 건데 도로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 관련 사고는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본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속도가 줄지 않습니다. 겨우 차를 세웠지만 이번엔 옆 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가 잇따라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차량 47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비나 눈이 검은 아스팔트 표면에 투명하게 얼어붙으면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전방에 이미 차량 10여 대가 부딪혀 뒤엉켜 있는 상황. 한 남성이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수신호를 하려는 순간 SUV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남성이 서 있는 곳으로 돌진합니다. 차를 피하면서 넘어진 남성 바로 옆으로 또 다른 차가 순식간에 달려오고 남성은 기어가듯 간신히 몸을 피합니다.
자, 이게 다 이제 블랙아이스 때문에 생긴 사고라는 건데 네. 이 블랙아이스에서 운전이 특별히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이 검은 아스팔트 위에 이 검은 찌꺼기하고 얼음, 수분이 눌어붙으면서 위에 살짝 얹어 있는 게 블랙 아이스거든요. 네. 운전자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가 않고요. 또 네. 무서운 것이 이 일반 빙판길에는 바닥에 붙어 있지만은 이 블랙 아이스는 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고 차로 인해서 더 많이 미끄러진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블랙 아이스 길이 눈길보다도 6배 정도 더 미끄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눈길보다도 블랙아이스 길이 더 위험하군요. 네. 자, 그러면 겨울용 타이어를 끼면 얼마나 운전에 도움이 되나요? 일반 타이어보다도 겨울용 타이어에는 실리카라는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실리카라는 물질 자체가 주변이 날씨가 온도가 떨어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말랑말랑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마찰력을 유지시켜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사륜 구동이라고 해서 네 바퀴가 다 이제 구동되는 차들이 많아지면서 네. 겨울용 타이어가 뭐 좀 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던데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스케이트장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케이트장 같은 데면 두 발로 움직일 때는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발로 가면은 안정되면서도 마찰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경사진 스키장 슬로프에 같은 차종의 차량 3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사륜구동의 겨울용 타이어를, 두 번째 차량은 사륜구동의 사계절용 타이어를, 그리고 마지막 흰색 차량은 전륜구동의 겨울용 타이어를 각각 조합했습니다. 먼저 등판 능력 실험. 사륜의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이 가장 먼저 등반에 성공했고, 이어 사륜의 사계절용, 이륜의 겨울용 타이어 장착 차량이 차례로 올라옵니다. 눈길 등판력은 겨울용 타이어를 낀 이륜 구동보다 사계절용 타이어의 사륜 구동차가 더 우수했습니다. 다음은 눈길 제동력 실험. 같은 속도, 같은 지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자 겨울용 타이어를 낀 흰색 이륜 구동 차량이 훨씬 빠르게 멈춥니다. 이어진 커브 구간 조향 성능 실험. 사륜의 사계절 타이어를 낀 차량은 정해진 유도선을 크게 벗어납니다. 이륜의 겨울용 타이어를 낀 흰색 차량은 유도선을 벗어나진 않았지만 크게 휘청였고, 사륜의 겨울용 타이어를 낀 차량이 가장 안정적으로 코너 구간을 벗어납니다. 세 차량의 궤적을 함께 겹쳐보자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영상을 보니까 이제 이륜보다는 사륜이 당연히 더 안전한데 네. 사륜 차도 타이어를 어떤 걸 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큰 거를 볼 수 있었는데 네. 겨울 타이어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도 이제 겨울용 타이어는 실리카라는 물질이 더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접지력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또 한 가지 겨울용 타이어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땅에 닿는 바닥에 있는 이 트레 패턴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네. 이 보시게 되면은 패턴 자체가 일반적으로 입자가 굵고 또 이제 이 거친 부분들이 눈이나 얼음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타이어의 이 패턴 자체를 좀 틀리게 만든다든지 홈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든다든지 넓게 만든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빠져나가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또 움켜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특성이 있고요. 예, 또 이게 가로로 그러니까 여름 사계절용이고 이쪽이 이제 맞습니다. 겨울용인데 그 고래 깊이나 두께 이런 게 좀 달라 보이긴 맞습니다. 하네요. 그리고 예. 이 가로로 물결진 패턴도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계절용이라든지 또는 예. 여름용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음을 억제시키는 정숙성이라든지 달리기 성능을 좋게 만들었지만은 겨울용 타이어는 특화된 특성에 맞춰서 안정성을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절용 타이어마다 이렇게 주안점을 둔 부분들이 다르다 이런 맞습니다. 뜻이군요. 네. 또 챙겨봐야 할 겨울철 차량 정비 관리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뒤 차의 간격 충분히 띄고 네. 급가속이나 급감속 우리가 상급하지 말라. 그 급출발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 인지하셔서 천천히 출발하고 정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평상시보다도 타이어의 공기압을 약간 높게 채우는 것도 안전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겨울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트레이드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눈하고 이 마찰력을 높게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홈의 깊이가 많이 파져 있는 경우에는 공기를 빼서 탈출할 때는 유리하지만은 평상시에 달릴 때는 이 공기압을 약간 높여주는 거. 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공기압을 채워야지만 일반 압력을 작용할 수 있다. 그걸 마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